자, 이제 등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 자,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는 것은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등기의 유효 요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알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시험에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알죠? 우리 다음에 우리 등기보드가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설명도 대강 안 하고 저 뒤로부터 다시 들어오세요. 자, 등기의 유효 요건은요. 등기의 유효 요건은 등기가 뭐 해야 됩니까? 존재할 것 그대로 돼 있어요. 등기가 뭐 한다? 존재해야 돼요. 등기가 뭐 할 것? 존재할 것.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된다. 이게 끝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124페이지 형식적 유효 요건 되어 있네요. 밑에 등기가 존재할 것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등기의 적법한 절차에 등기 따를 것 되어 있죠. 그러면 관할 등기 위반이 아닐 것 되어 있잖아. 되어 있습니까? 옆에다가 309페이지. 309페이지 한번 볼래? 309페이지. 자, 만일에 여러분이 울산에서 등기한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옥동 가야 되죠, 옥동. 옥동에 등기소 가야 되잖아. 근데 경주 가면 돼, 안 돼? 관할 등기 위반이라고요. 가까사유, 29조의 가까사유입니다. 관할 등기 위반.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 등기됐다고 당연무효. 직권 말소합니다. 됐습니까? 자, 보면 309페이지 가면은 등기소 관할 나옵니까? 나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돼요. 등기소 관할은 등기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예외 있는데 예외도 다 볼 필요 없어요. 어디 보냐면 310페이지 한번 보세요. 310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관할 위반돼 있습니까? 나옵니까? 29조 1호 각하사유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각하해야 된다. 두 번째 줄 있죠? 찾았어요? 310페이지 딱 중간에 있어요. 관할 등기 위반 양갈로 3번에. 자, 그래서 229조 제1호의 각하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 돼 있죠? 그런데 세 번째 줄 이를 간과하고 등기하면은 등기가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라 했죠. 당연무효고 직권말소합니다. 직권말소 나중에 뒤에 가면 또 합니다. 직권말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울산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경주 가서 등기했단 말이야. 그럼 그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무효예요, 무효. 등기됐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야? 등기가 직권말소해 봅니다. 알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124페이지 보시면은 309페이지 적어놨죠? 또 몇 페이지? 183페이지 참조해 보세요. 183페이지. 183페이지. 자, 가보자. 183페이지. 자, 183페이지 가니까 각하사유 나옵니까? 29조 각하사유. 시험 포인트예요. 별표 3개 넣으셔야 돼. 요번에도 시험 나왔잖아요. 각하사유가. 다음 좀 각하사유를 보시죠. 알겠죠? 34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낸다 안 된다? 잘 냅니다. 각하. 옆에 봐봐. 옆에. 등기 신청의 각하 23, 26, 29, 30, 34 나왔죠? 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1번 사건이 등기소에 관할 속하지 않을 때 124페이지 참조하면 되죠? 124페이지 참조. 됐습니까? 네, 124페이지 참조하시고 또 110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돼요. 110페이지 참조. 110페이지 아까 봤다 갔죠? 관할 등기 위반하면서 등기하면 아까 중간에 아까 줄거 났잖아. 무슨 무효가 되고 절대적 무효가 되고 직권말소한다고 했지. 맞죠? 예. 310페이지 안 펴봐 또. 봤잖아 또. 다시 봐도 새로워? 310페이지. 124페이지도 해있고, 맞죠? 예. 계속 반복해야 돼. 310페이지 가면 또다시 앞으로 가서 다 해줄 거야. 알죠? 310페이지 가니까 관할 등기소 위반하면은 무슨 말소하고? 절대적 무효고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게 몇 페이지 또 있다고? 183페이지 또 있다고. 알겠어요?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다시 가면 124페이지로 가서 124페이지. 자,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되는데 관할 등기 위반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옆에 가서 양갈로 2번입니다. 등기 능력 있는 상에 대한 등기를 할 것 되어 있습니다. 만약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하하는 거 있죠. 이게 29조 2항입니다. 2항. 자, 아까 29조 2호 맞죠? 2호입니다. 두 번째 조까지 줄 것이고 포인트가 사건이 등기한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할 때는 등기 신청을 뭐 해야 된다고? 각하해야 된다. 요것도 183페이지 참조. 또 183페이지 또 가보자. 183페이지에 가니까 양갈로 2번 있어? 이미 흔적 남겨놨잖아 위에. 맞아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돼 있습니까? 2호 돼 있죠. 자, 거기다가 페이지 125페이지 참조.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줄 거야 돼. 세 번째 줄에 뭐라 돼 있어? 당연 무효고 직권 말소한다고 돼 있어? 돼 있어? 네, 돼 있죠. 자, 그 밑에 이제 심학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배울 겁니다. 자, 그런 것 등이 무슨 사유다고? 각하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는 각하한다. 그래서 다시 와서 125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125페이지 오니까 또 세 번째 줄에 뭐가 나옵니까? 당연 무효고 등기가는 직권 말소한다고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줄 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0, 양갈로 3번에 가시면 184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신청 절차에 흥결이 없을 것인데 이게 29조 3호부터 몇 호까지 나옵니까? 몇 호? 3호 이하나 있으니까 11호까지. 자, 어디 가냐면은 또 183페이지 넘겨보면은 184페이지 펴봅시다. 184페이지에 보면은 양갈로 3번부터 옆에 양갈로 11번까지 있습니까? 있어요? 그 11호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각하사유가. 알겠어요? 요런 게 되면은 뭐 한다고? 신청의 절차에 흥결이 있는 거죠. 이럴 때도 뭡니까? 각하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와서 그러면 신청 절차에 흥결이 없을 거 돼 있잖아. 그래서 뭐라 돼 있습니까? 29조 제3호 이하 돼 있잖아. 3호 이하로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이 정도면 되지. 그래서 페이지는 아까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지. 맞아요? 11호까지. 맞죠? 3호부터 11호까지. 3호부터 11호까지. 자, 그래서 요 차이점 뭐냐면은 1호와 2호는요. 아까 무슨 무효를 했습니까?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고 직권 말소하지. 근데 3호 이하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3호에서 11호까지는 뭐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오케이?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 현관펜.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돼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등기의 형식적 유효 요건에서는 등기가 존재해야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돼야 되는데 아까 했죠? 1호와 2호는 자 29조의 1호와 2호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무효가 되고 당연 무효가 되고 직권 말소지. 적을까? 당연 무효, 절대적 무효. 무슨 말소? 직권 말소를 합니다. 어떤 거였는데 두 개가 관할 등기 위반하고 두 번째가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는 각각의 내용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한단 말이야. 알겠죠? 18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3호, 2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뭐에 부합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뭐가 됩니까? 유효하다. 유효하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내용이었고, 이제 형식적 유효권을 바꿔요. 이제 실질적 유효권은, 실체적 유효권을 갑니다. 자, 실체적 유효권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첫 번째 줄 것이고 양가로 1번에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양가로 2번에 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이 존재해야 되고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자, 그다음 밑에 가서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 정도에 나오는데 첫 번째 줄 것이고 또 시험 잘 안 나옵니다. 네.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되고 양갈로 1번 부동산 표시와 등기가 부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맞죠? 두 번째 줄 것이고 자, 그래서 평수, 면적, 지목 이런 거 다 동일해야 됩니다. 수시 10번 다음 페이지 물권 행위와 등기가 뭐 해야 됩니까? 부합해야 된다. 그럼 등기에는 100제곱미터인데 맞죠? 물권 행위 계약서 쓴 거는 99제곱미터다. 다르죠? 안 된단 말이다.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권리 내용이 양적 불일치하면 안 됩니다. 아까 했죠? 100제곱미터인데 99제곱미터 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됐고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나와 있는데, 뭐, 할까? 한번 볼까요? 요 X 부동산이 100제곱미터야. 등기가 돼 있어. 자, 근데 물권행위. 계약을 했단 말이야. 자, 이게 뭐 90제곱미터다. 그러면 어떤 게 유효할까? 어느 게 커요? 여기 작지? 어떻게 등기지? 그러면 다시 이게 등기가 100제곱미터 그대로 가고 자, 만일에 이게 110제곱미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어디가 유효입니까? 판례가 적은 거 동그라미. 여러분이 몇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적은 거 해놓고 적은 거 하면 돼요. 알죠? 자, 물권행위 양과 등기 양이 있는데 물권행위 양이 적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권행위 양이 유효고 등기된 양과 물권행위 양이 어떻게 되니까 물권행위 양이 더 크다 그러면은 등기된 양이 유효입니다. 적은 거 알죠?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자, 기억하고 니은번 내용입니다. 이것만 딱 표시하면 끝나. 알겠어요? 그럼 외우려 하지 말고 시험에 내 안 내? 옛날에 냈는데 요즘 안 낸다. 요즘 뭐 이런 거 뭐 간지러버가 안 됩니다 이제. 알겠어요? 니 뒤에 복잡하고 어려운 거 뭐 수두룩한데 이런 거 내겠습니까? 맞죠? 앞에 총론에 거의 안 봐요 이 사람들이. 자, 됐고 그 다음 밑으로 갑시다. 양가로 3번입니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후발적으로 부합하게 된 경우는 실체관계 부합하면 아까 맨 끝에 뭐랬어요?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했죠? 그 맨 끝에 줄거면 돼요. 네.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가 된다. 됐고요. 자, 밑에 내용 박스를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옆에 가서 실체적 요건의 완화 해가지고 중간 생략등기 나오잖아. 민법의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네. 중간 생략등기 한번 볼까? 자, 뭐 하신 분들은 자, 민법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저번 주 마지막에 했죠. 중간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 자, 중간 생략등기. 어떤 건데 중간에 등기를 생략해가 넘겼다 이 말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뭐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1차 하신 분도 2차만 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또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잖아요. 이거. 중간 생략등기. 한번 보자.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습니까? 네. 3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매매 계약이 전부 다 유효니까 대위에서 받아갈 수 있죠. 맞죠? 3자 간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병의 등기는 뭐에 부합하는 한? 실체관계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 되고 자, 이거는 중간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입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입니다. 처벌하죠. 네, 처벌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매매는 뭐라고? 유효니까 단속 규정이고 토지거래 허가 후 중간생략 등기는 뭐라고? 절대적 무효가 되고 인상분이나 매매에 대한 미지급하면 인도를 얼마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데 을이 갑에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멸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매매가 뭐니까? 유효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면 안 되죠. 넘겼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으니까 얘가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대위가 등기를 가져오고 가져갈 수 있다. 왜? 이전 등기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 시험 말고 어디에? 민법의 중간생략등기 시험 잘 나온다고. 요즘 이거는요 어디 냅니까? 옛날에도 우리 등기법에 냈어 옛날에. 근데 요즘은 주기책 어디 냅니까?
어디 됩니까? 민법에서 내요. 그러면 등기부에서 어떤 문제 나오냐? 자, 한번 물어볼게. 뭐가 나오냐? 등기 권리자 나옵니다. 이거 내고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이거예요. 등기 권리자. 자, 이 사람이 대위가 등기를 가져오죠.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저 각각 을에서 등기 권리자는 어떻게 됩니까? 갑입니까? 요 병입니까? 을입니까? 을. 을 앞으로 등기해놓고 가져가잖아. 대위할 때. 맞죠? 대위할 때.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병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을이다. 알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요즘.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중간생략 이런 내용은 이제 안 내고 등기 권리자 문제를 내고 있다고. 알겠습니까? 알겠죠? 누구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니까? 을 앞으로. 그럼 등기 권리자는 누구야? 을이 해야 돼요. 얘가 대위하죠? 대위하니까. 알겠어요? 예, 대위할 때 누가 등기 권리자냐 이게 나옵니다. 을입니다. 병이 아니고 을이 등기 권리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등기법 시험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생략에서 이제 이거 옛날에 좀 물어보고 했는데 요즘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민법에 물어보니까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를 물어본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됐어요. 이렇게 됐어. 자, 됐습니다. 요거 몇 번 나왔습니다. 네, 등기 권리자가 을이라는 거 알아야 돼. 누가 아니다? 병이 아니다. 이 채권자가 아니고 요 을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등기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 등기 권리자입니다. 네, 별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다. 여기 다 했다. 줄만 끄고 간다. 알겠죠? 자, 갑시다. 중간생략 등기 세 번째 주까지 쭉 보시면 돼. 읽어나 볼까? 최초 양도인 갑 얘기하는 거, 갑. 갑으로부터 중간자 을에게, 중간 취득자로부터 최종 취득자 병에게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 취득자의 등기를 뭐하고?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아닙니까? 중간에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 양수인 뭡니까?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한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딱 가면은 두 번째 줄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 어디서 많이 봤죠? 그리고 뭐에 세 번째 줄에 실체 관계 부합하면은 유효다. 체크됐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별표 토지거래 허가로 중간 생략 등기 하면 뭐예요? 무효다. 이거는 작년에 중개사법에도 시험 나왔어요. 중개사법에도. 알죠? 민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중개사법에 나왔어요. 예?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 중간생략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무효. 알죠? 자, 무효입니다. 예? 자, 3번입니다. 3번.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할 수 있다지. 그거 줄 거면 되고. 자, 됐습니다. 여기 끝났어. 모두 생략 등기 나오지?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한번 보자. 모두 생략 등기죠. 모두 두두두두두두두두 머리 두자입니다. 두자 뭐라고? 머리 두자. 그럼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넘기는 거야. 무슨 생략 등기다? 모두 생략 등기. 자, 봐봐. 갑이 이 건물 지었어. 무슨 등기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 했는데 보존 등기 안 하고 팔아뿌 등기야. 맞죠? 그럼 이거 을 앞으로 무슨 등기 했다고요? 보존 등기를 한 거야. 뭐에 부합하나? 실체관계 부합하는 위한 등기가 된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모두 생략 등기. 두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 핵심이 어디입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는 유효하다. 됐습니까? 읽어볼게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양수인이 중에서 누구야? 을이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로 무슨 생략 등기를 한다? 모두 생략 등기를 한다. 됐습니까? 위에 한자에 보면 모두 할 때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 두. 그럼 최초의 등기를 생략한다. 이게 모두 생략 등기야. 알겠죠?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체와 다른 원인에서 등기됐다. 이것도 세 번째 줄에 나가서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등기 유형. 이거 별표. 무효등기의 유형은요, 요거는 민법에 나오고 등기법에도 나옵니다. 알죠? 자, 무효등기 유형. 일단은 우리가 이 등기관이 있잖아요. 등기관이 뭐 게을르다. 이게 뭡니까? 등기관은 뭡니까?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게을러요?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얘들은 뭐 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나온 게 무효등기 유형이야. 알죠? 등기관이 게을러가지고. 예? 그래서 보세요. 갑과 을이 무슨 매매했어요?
가장매매 어디서 배웠어? 통정 회피시 할 때 배웠지. 둘이 짜고 재산 빼돌려 놓는 거 알겠지? 빼돌려 놓잖아. 알죠? 누구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둘이 짜가지고 빼돌려 놓은 거지. 그래서 5월 1일 날 가장매매를 했는데 니 좀 갖고 있으라 해가지고 친구 매수인 을에게 친구에게 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뭐랍니까? 그냥 내일 팔아라. 그래서 새롭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5월 1일 날 이 등기는 뭔데? 무효 등기지. 맞아요? 무효 등기인데 유용해서 뭐로 한다고? 유효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야? 우리 민법 시험에는 6월 1일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데 맞죠?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고? 무효 등기에 유효이라 불러. 알겠지?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유효한 등기가 됩니까? 6월 1일. 수업하지 않고 요거부터 실체적인 강의에서 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무효 등기를 유용해서 뭐로 하는 겁니까? 유효로 하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하려면 누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권리의 등기에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표제부 등기 유용됩니까? 안 됩니까?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에 여기뿐만 아니라 등기법뿐만 아니라 민법에도 포인트야. 어떤 거냐? 시험에 이렇게 민법에는 멸실화 건물을 다시 짓고 앞에 등기부 이용할 수가? 다시. 건물 부쉈어. 다시 건물 지었어. 앞에 등기부 이용할 수가? 없다. 표제부 이용 안 됩니다. 알죠? 그게 시험 나왔어요. 멸실한 등기를 가지고 다시 등기부 이용해서 유효를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권리의 등기만 되고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고 표제부 이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고? 6월 1일부터 유효가 됩니다. 이게 무효등기의 유형. 별표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보세요. 무효등기의 유형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등기부상 기록된 등기는 비록 무효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적이로마 확정력을 가진다. 그래서 세 번째 줄 갑니다. 세 번째 줄. 실체 관계가 생기는 경우. 그러면 6월이라 실체 관계가 생겼죠.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다시 계약 썼단 말이야. 그 무효등기는 나중에 발생하게 된 실체 관계 공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형이라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 등기관이. 이 등기를 없애고 다시 앞으로 다시 등기해줘야 돼. 근데 등기관이 귀찮지 않아. 그래서 이걸 만든 거야. 알겠지? 알겠습니까? 등기관이 뭐야? 부지런한 애가 아니고 게으른 애단 말이야. 그래서 뭐 했단 말이야? 이 유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등기를 다시 또 뭡니까? 굳이 또 없애가 또 앞으로 등기하면 질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잖아. 어?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예요? 무효등기의 유형입니다.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 등기관을 위해서 만들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지? 근데 유형 하나에도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표제부 유형돼야 안 돼. 멸시된 건물의 등기부를 이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험 민법에 4번 나왔고 요 시험에도 한 2번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무효등기 유형은 그래서 별표입니다. 요 파트에서 가장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물건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효등기 유형이야. 알겠어요? 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1번에 권리의 등기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돼 있지? 그런데 끝에가 나오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하다. 됐어요? 별표해놓고 양갈로 2번의 별표. 표제부 등기 유용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 밑에 있는 내용도 별표해놔야 돼. 표제부 등기 유용 허용되지 않으므로 즉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하는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거 안 돼. 알겠지? 그 뒤에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핵심 정리. 이거는 별표하고 와야 돼. 다 기출제도 지문이야. 핵심 정리. 알겠죠? 자, 갑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활기는
끝에 뭐라고? 무효. 잘하고 있어.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지 않은 채로 이주등기 받은 자가 보존등기했다. 저거 모두 승인등기도 유효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시험 나왔고. 근데 실질적으로 증여인데 매매를 했다. 이게 은닉행위지. 민법에서 은닉행위지. 맞아요? 그것도 실측관계 부합하느라 뭐라고요? 유효다. 은닉행위적거나 은닉행위. 맞죠? 자, 그럼 증여 소유하는 게 되죠. 네? 민법에 29, 30, 31, 32까지 나왔던 거예요. 34 나왔죠. 하여튼 3년 나왔어. 자, 은닉행위 하면은 증여는 유효. 매매는 미음 있잖아, 미음. 무효죠? 알아요? 동글동글. 맞아요? 네, 이렇게 된다, 이제. 요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등기법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은닉행위. 알겠어요? 그럼 그 등기는 증여로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야. 매매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됩니다. 은닉행위. 별표. 자, 그래서 3번도 별표. 4번. 무효등기 유형은 권리등기에 대해서 이해관계 제3자가 없는 경우를 한해서 유효하다. 맞죠? 이 시험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핵심 정리 여기 있는 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미 멸시된 건물의 등기를 멸시하는 후에 다시 보존등기 그거 쓸 수 있어 없어? 없다 했잖아. 이 5개 모르면 옆에 죽음이다 적어놔요. 알죠? 알겠죠? 총 정리입니다,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뭐 중복 등기 나와 있는데, 중복 등기 나오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예교하고 규칙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이제 공부 다 못합니다. 알겠죠? 이거 뭐 구체적으로 내다가 저거들이 틀립니다. 저거들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저거들이 누구야? 출제원들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복수정답 인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더 잘 낸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중복 등기에 되면 선등기 유효, 후등기는 무효가 되고 폐쇄한다는 거 말면 돼. 등기 명의 동일하든 다르든. 알겠어요? 일단 보존 등기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중복 등기 나옵니까? 나와 있죠? 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중복 등기 나와 있는데 예본 규칙 나와 있는데 밑에 자, 등기 규칙 나오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볼게요. 박스에 129페이지. 박스에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원칙이 뭐 폐쇄? 후등기 폐쇄. 됐습니까? 자, 예외 있죠. 후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등기 있다고 있고 선등기 기록에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를 폐쇄한다. 예외 있죠. 자, 그 다음에 절차,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고 지방법원장의 허가 필요 없고 그냥 직권으로 징계한다 되어 있죠. 이거 다 보면 돌아봅니다. 알죠? 자, 그 밑에 내용 안 봐도 됩니다. 알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살짝 설명해 주는데 이거는 시험에 잘 낸다 안 낸다? 안 됩니다. 요즘은 안 내는 테마예요. 왜?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알겠죠? 우리는 버리는 거야 이런 거는. 아시겠죠? 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언급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업무 처리 지침까지 나왔어. 지침까지 이제 규칙까지 나오다가 이제 지침까지 나왔어. 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해. 자, 그럼 옆에 가서 중복 등기 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안 합니다. 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할 거야. 알겠죠? 이거 안 한다고 듣고 싶으면 저희도 오면 됩니다. 설명 들으면 몇 번 들으면은 저 설명을 한 30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면은 이거 설명해 달라면은 설명 30분 해줄 건데 마치고 가면 뭡니까? 뭐라 했었느라고 보입니다. 알겠죠? 정리가 안 돼요. 이건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건물 때 되고 토질 때 안 되고 뭐 이런 게 돼 있거든. 아예 뭐 안 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내가 한번 해줄 테니까 해주는데 뭐냐면 아 버려야 되겠다 생각할 거야. 알죠? 근데 이게 워낙 예규 규칙 지침이 막 워낙 많으니까 이건 문제가 돼야 안 돼.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버리는 거 말이에요. 넘겨서 자 우리 문제 풀어봤잖아. 맞지? 자 133페이지 문제 풀어봐야 되겠지 이제. 예? 예, 자, 3번 문제 한번 갑시다. 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맞아? 상공, 판경, 기타의 문제. 상공, 판경. 맞죠? 상속 얘기하잖아.
상속이나 포괄 유증 같이 취급하면 돼요. 알겠지? 상속, 포괄 유증, 합병 이런 것 등은 등기 없이도 물꾸면 생기죠? 네, 등기 없이도입니다. 등기 하에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포인트는 수용이지. 공치법인데 수용이지? 수용은 등기도 없이지. 상공, 판경, 상속, 공용 기수잖아. 맞지? 그러면 등기 없이도 물건이 생긴다 해야 되지. 맞아요? 등기 하에가 들었잖아. 그러면 상속은 언제입니까? 위에 1번부터 상속 언제? 누구 사망시? 피상속인이 사망시. 맞아? 피상속인이 사망시. 그렇죠? 이거 해놨잖아 이게.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자, 그 다음에 공용기수는 뭐라고요? 수용은 이게 공용기수 뭐야?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 갔잖아. 이게 뭐예요? 수용이잖아. 수용 개시일. 맞아요? 네, 수용 개시일입니다. 자, 그럼 등기 하에가 틀렸지? 네, 됐고. 3번 질문은요. 이행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고 뭐로 고쳐야 돼? 형성 판결해야 한다 이제. 형성 판결로 판결 시에 권리변동이 생기지. 이행 판결은 뭐 해야지? 등기해야 된다 했죠? 이행 판결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 자, 해야 됩니다. 자, 4번 질문 어떻습니까? 판례했다면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나 취소, 무효 이래 되면은 말소 등기 필요 자동 복귀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귀한다 돼 있죠. 맞네 이거. 민법 문제입니다 이거 거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합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입니다. 우린 유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네. 해제 밑에다가 무효 취소까지 적어놔. 이걸 무효로 낼 수도 있고 취소 낼 수도 있어. 알겠지? 알겠어요? 무효 나오든 취소 나오든 해제 나오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야. 자동 복귀. 여기 있잖아. 원인 행위가 무효가 되면은 자동 복귀한다 돼 있죠.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은 무슨 복귀? 자동 복귀입니다. 자동 복귀야. 자, 그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은 등기 없이도 당할 수 있다. 제한 약정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지 뭐 제한이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틀렸고 답은 4번인 거 알겠죠? 그됩니다. 요 내용입니다. 계약이 원인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면 말소 등이 필요 없이 무슨 복귀? 자동 복귀입니다. 자동 복귀. 자동 복귀. 자, 답이 4번이고. 자, 4번 문제 앞으로 봅시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건. 자, 등기 효력. 자, 1번은 맞습니까?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등기 정보가 등기 신청 정보가 정산정보 조직에서 저장될 때 발생한다. 맞아요. 맞아. 그 말로 다른 말입니다. 요거는 전산정보 조직이니까 저장된 때입니다. 알죠? 모르겠으면 전산정보 조직이 돼 있죠. 전자에 행간 펴놓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저장된 때. 지읒. 알겠어요? 문제 좀 많이 다뤄보면 돼요. 다시 볼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2번. 대지권 등기를 한 후에 건물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한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돼 있는데 그냥 맞다고 하고 이거 뒤에 가면 합니다. 대지권 뜻의 등기 나중에 배워보고. 자, 지금 요거는 2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집합 건물 있죠. 집합 건물 아파트 그 등기할 때 구분 등기할 때 그때 쓰면 드립니다. 자, 3번은 어떻습니까? 이건 알 수 있겠지. 같은 주등에 대한 부기 등기는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위에 된다. 맞죠? 자, 주등기에 관한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위에 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질문 어떻습니까? 가등기에 가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배웁니다. 기간 배움. 가등기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습니다. 알죠? 가등기도.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도 됩니다. 알죠? 가압류 되고. 자, 4번 틀렸고 5번 질문.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이 적법에서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 원인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있는다. 맞죠?
권리의 적법 추정에는 원인도 추정된다고 했지 아까? 추정요. 자 됐어. 답이 4번입니다. 가등기도 가압류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문제. 자 등기의 권리 순위입니다. 순위. 자 1번 한번 볼까요? 읽어보니까 느낌이 좋아 안 좋아? 등기한 순서잖아. 맞죠? 범위 규정 1번 맞잖아. 아까 봤잖아.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에 관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 규정이 없을 때는 등기는 순서에 한다. 맞죠? 맞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질문 어떻습니까? 동구는 동순 별접이야. 동구는 순위분. 별구는 뭐야? 각구와 얼구 사이 따질 때는 순위가 어떻게 되냐? 접수번호 따른 겁니다. 그럼 2번 맞아? 동순별점. 같은 구가 동구 아닙니까? 저쪽에 있는 동구 아니대. 저쪽에 있는 동구 아니고 같은 구입니다. 조선소에 있는 동구 아닙니다. 알죠? 조선 동구 아닌데 같은 구. 알죠? 각구, 울구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남구에도 각구가 있고 울구가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남구에도 각구가 있고 울구. 국회의원이 35만 명이 되니까 인구가 35만 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구 울구 나누잖아. 각구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책이 나오고 울구에는 누가 나옵니까? 김기현이 나왔었잖아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각구는 우리가 등기부에 보면 표제부가 있고 각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각구라고 소유권의 이해 권리를 넘길 때는 을구에 하거든. 그 각구 을구를 얘기하는 거야. 국회의원 아니야. 알지? 그래서 동수는 뭐야? 같은 구에 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뭐야? 이게 별구잖아. 한자로. 다른 구가 뭐야? 별구. 맞죠? 그때는 접수번호. 같은 구가 한자로 뭐야? 동구. 다른 구는 뭐야? 별구. 동순별점. 됐어요? 한자 풀이까지 다 해줘야 된다, 이건. 자, 맞죠? 동순별점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작년에도 시험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동순별점이. 자, 3번 지문입니다. 주등기, 같은 주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등기가 아니고 부기등기 상호잖아. 같은 주등기에 부등기에 1번, 2번이 있다고 그 순위해야죠. 주등기 순위가 아니고. 맞죠? 부기등기 순위해야 한다 해야지. 맞죠? 헷갈리라고 낸 겁니다, 이거. 자, 주등기에 딸린 부기등기잖아.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부기등기 선우에 따르죠. 예, 부등기 선우에 따른다 해야 됩니다. 3번 X. 4번 질문 어떻습니까? 가등기 하면 순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등기 순위가 하죠. 예,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에 해당구 사항란에 의한 등기의 전후는 접수본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있고 대지권 등기부가 있고 건물에도 대지권 등기 표시하죠. 요거는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별구잖아. 뭐에 따라간다? 접수번호, 접수번호. 알겠죠?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해주고 건물에도 대지권 등기 해주거든. 몇 번째 있다고 다 해놨거든. 알겠지? 그럼 별구로 봐야 되잖아, 이게. 알겠어요? 이게 별구라고. 별구. 그럼 무슨 번호 나와야 돼? 접수번호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네, 됐어.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등기 절차 총론으로 갑니다. 총론. 자, 이제 등기 절차 총론으로 갑니다. 총론. 등기 절차 총론. 자, 등기 절차 총론에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해야 되죠? 신청해야 되고,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강호세 촉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원칙이 많다고 신청해야 돼요. 아니면 강공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 강공서 해놨네. 촉탁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겁니다. 등기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하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어요? 그럼 요 두 개는 뭐야?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이게 등기절차 총론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외운다고? 신청부터 본다고. 알겠어요? 자, 갑시다. 135페이지입니다.
등기 절차 총론. 자, 갑니다. 등기 절차 개시 나옵니까? 방법은 두 가지야. 밑에 있죠? 방문 신청하든지 전자 신청하든지 두 가지가 있어. 알겠죠? 그 옆에 보는 사람 또라이입니다. 알겠죠? 안 봐도 돼. 밑에 신청에 의한 절차 개시입니다. 첫 번째 줄 거야 돼. 이게 해놨잖아. 당사자 신청에 의하지 않고는 강구소에 촉탁을 한다 그래 있죠? 첫 번째 주시고 당사자 신청 또는 강구 촉탁에 따라야 한다. 부산 2번. 됐습니까? 다만 법률 규정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법률 규정이 이 두 가지야. 알겠어? 등기관 직권과 법령입니다. 명령. 오케이? 이해됐어? 이게 그 내용이라고. 그렇죠? 등기부터 이제 판소도 만들고 있는데 좀 업데이트 해가 줄게요. 알겠죠? 좀 내가 저거 좀 더 적고 적고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드릴게요. 알겠죠? 네. 그때도 복사비만 받아서 할게요. 네. 지저분은 그때 다 드렸잖아. 맞죠? 네, 됐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찌신 구울 때 제가 또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달 말쯤에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이제 네 번째 줄 가면 즉 나옵니까? 당사 신청 또는 강구 촉탁에 할 수 있다. 다만 예의적으로 밑에 직권의 등기와 법을 명예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이 얘기네. 맞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입니다. 이미 신청 나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당사 신청이 있을 때 개시된 원칙이다. 줄 것이고 두 번째 줄에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넘기시면 되고. 자, 예외적 신청 의무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자, 일정한 경우에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알겠죠? 자, 볼 필요가 없고. 자, 나중에 이거 뒤가 합니다. 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3월 달에 하도록 할게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하면 어려워. X 하면 안 되는데 나오는데. 나오는데 지금 하면 어려워요. 의무 기간을 두는 게 있어.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 나중에 여러분 찍을 때 방법을 가르쳐줘요. 변경 등기 하잖아. 그러면 1월이야 그냥.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뭐 나오잖아.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그럼 1월이야. 나중에 밑에 주기를 보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도 변경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몇 월? 1월. 멸실했다. 1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찍을 때 되면 1월 찍고 나머지 아닌 것만 한 두 개가 있거든. 그거만 정리하면 돼. 알겠죠? 아닌 것만 정리하면 돼. 알겠어. 3월달 한번 해줄게. 알겠죠? 네. 지금 하면 또 할 거야. 자, 옆에 페이지 가서 137페이지로 가도록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해. 내가 설명했으니까 136페이지 한번 보자. 자, 안 되겠다. 못 믿는 것 같은데. 자, 봐봐. 자, 당사자 신청 의무 부과돼 있지. 자, 가는데 밑에 동그라미 1번 토지 표시 변경 등이 나와 있죠. 안 보고 몇 월이야? 그럼 두 번째 줄에 1월 돼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건물 표시 변경 등이 몇 월이겠어? 1월이겠지? 어디입니까? 세 번째 줄에 1월. 심화학습하고 있어. 심화학습. 그냥 안 하고 해준다니까 그냥 뭐 못 믿는 듯 같이 그래가지고 해준 거야. 자, 그래서 1월이야. 멸시 등이 몇 월이겠어? 다 했잖아. 알겠지? 자, 그래서 몇 월이라고? 1월. 자, 밑에 한번 볼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 이전 등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 자, 봐봐. 이전 할 때 봐봐. 이자 봐봐. 이렇게 생겼거든. 6월이야. 60일. 알겠죠? 이전이 동그라미 두 개잖아. 60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봐요. 눈 크게 뜨면은 요 글자가 여기 톡 튀어나왔거든. 6자까지 보여. 60일. 알겠어요? 자, 이전 등기 며칠? 60일 내 소유권은 보존 등기 해야 된다. 됐죠?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이전 등기를 내용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이전 등기를 내용을 하는데 계약서 썼단 말이야. 그럼 며칠 해야 돼? 60일입니다. 근데 보존 등기에는 기간이 있을까 없을까? 의무 기간이. 보존 등기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거든. 등기 필요가 없어요. 의무 기간 없는데. 근데 보존 등기 했는데 이전 했잖아. 매매 계약 작성했지? 그럼 며칠 내야 한다고? 60일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되고. 그리고 니은만 한번 보세요. 계약 체결 후에 자, 보존 등기를 하게 됐다 하더라도 며칠이다 또 60일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전 등기 할 때도 며칠이야? 60일이지. 됐어요? 됐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라고?
시험 문제 풀 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도 많이 있잖아. 변경 등기, 멸실 등기, 말소 등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변경 등기 아까 건물 표시 변경 등기 다 있죠. 그다음에 멸실 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요. 1월인데 이전 등기에 관해서는 그렇지. 이미 이제 심화 문제까지 다 했다 이제. 여러분들 시험 쳐도 되는데 맞죠? 알겠어 끝났어요. 끝났어. 그래서 시험 어떻게 나왔습니까? 32회 때. 신청 의무가 있는데 다른 것을 볼시오. 정답이 박스형으로 냈거든. 여기 있는 3개 빼보고 이전 등기 60일이잖아. 60일 요거. 알죠? 보존 등기인데 이전 계약을 썼다. 이전 등기 나왔잖아. 60일. 그게 답이야. 알겠어요? 그럼 부동산의 표시에 관해서는 전부 다 몇 월, 몇 년 의무가 있으면 몇 의무가? 1월이잖아. 맞지? 그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뭐 찾으면 돼? 이전 찾으면 돼. 알겠어? 계약에 의한 이전 찾으면 정답이야. 나머지는 몇 월이야? 1월이야. 이건 언제 되냐면은 문제풀이 할 때 해야 되는 내용인데 3월달 이후에 뭐 뒤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했어. 근데 이런 문제가 몇 문제 있냐면 이게 10년 동안 한 3번인가 지분학과에 하면 다 4번 나왔는데 그거 하면서 쫙 풀어보면 그때 끝이는 거야. 알겠지? 네, 됐어요. 자, 됐어. 그 정도만 잘 정리하면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137페이지. 자, 이제 요거 심화 학습인데 지금 심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심화 해봤어. 그래서 자, 그 밑에 가서 공동신청, 출석신청, 서면신청입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등기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 누구요? 변호사나 법무사 대표적인 애죠. 맞죠? 그거 대리인이지.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으로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그렇지만 어디에 4번째 줄로 가면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 있죠. 전산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등기도. 맞죠? 전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출석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알겠죠? 네, 됩니다. 근데 미리 뭐 사용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법무사나 변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자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나중에 기억하면 배웁니다. 그래서 출석할 필요가 없다 되어 있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 나오면 어떻게 하고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신청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신청을 하거나 관공서 촉탁 나오잖아. 촉탁 부탁하는 거지? 부탁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것이고 등기관은 관공서 촉탁에서도 게시가 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관공서가 있잖아요. 도로 닦는다고 내가 사는 경우가 있지? 권리자로 사는 경우가 있고 의무자를 팔 때 있는 경우가 있죠? 불화할 때. 맞지? 의무자로 하는 경우 있잖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관공서가 어떻게 됩니까? 등기 의무자로 갈 때는 한번 물어볼게. 상식으로 한번 맞춰봐. 관공서가 이제 등기 의무자로 나중에 이전 등기를 해줄 때, 알겠죠? 불화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인감도장이라든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안 한다? 상식이잖아. 관공서는 뭐가 있는 애야? 공신력이 있는 애 아닙니까? 그러면 각종의 첨부 서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첨부 정보 제출 안 합니다. 그냥 울산광역시장, 뭐 울산광역시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애는 제출해 안 해? 그게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알겠어요?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가서 그래서 이제 즉 그 다음에 줄 끊으세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서 공권력의 주체로 등기 촉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자, 그리고 4번째 줄에 이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관공서가 등기 신청이 당사자인 경우에 촉탁하지 않고 공동 신청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뭐합니까? 촉탁합니다. 알죠? 귀찮다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촉탁 대상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 자, 묶어놓고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7번까지. 자, 그런 거 뒤에 각각 다 해줍니다. 그래서 촉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체납 처분, 여러분 압류 이런 거 하잖아. 부탁하지. 맞아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 경매 개시 결정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 넘기면 이제 절차상 특례 나옵니다. 절차상 특례 찾았습니까?
자, 일단은 강공서는 어떻게 합니까? 압류, 가압류 이런 거 등등. 맞죠? 임차권 등기명령 이제 할 때도 촉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배울 거예요. 자, 밑에 가서 절차상 특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강공서는 출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편으로 할 수가 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강공서가 주체인 경우 됩니까? 공동 신청할 수가 있답니다. 촉탁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아까 뭐랬어요? 공동할 수도 있죠? 그리고 3번의 별표입니다. 등기 필 정보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국가 지자체인데 뭐, 맞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별표 해놔야 돼. 자, 옆에다 적어놔야 돼. 인감증명서 제출합니까? 안 합니다. 됐죠? 네. 자,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때요? 등기 의무자일 때입니다. 강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등기 필 정보 제출하지 않고 뭘 제출하잖아?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네,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동그라미 4번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등기관은 촉탁의 등기를 완료할 때는 등기 필 정보를 촉탁관서에 우편 우송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거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절차상 특례이죠? 출석합니까? 강공서 출석합니까? 얘들 보고 출석하라고 해보세요. 미쳤나 이러네. 등기소도 뭡니까? 강공서 아닙니까? 맞죠? 울산광역시도 강공서. 그래서 저끼리가 됩니까? 그냥 우편을 하고 취합. 출석 안 합니다. 알겠죠? 네, 출석 안 합니다. 자,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인감증명서. 인감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필 정보?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게 강공서의 그겁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촉탁이가 또 우편을 보냅니다. 알겠죠? 등기 때 촉탁 보냅니다. 수탁서를 보냅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지금 봐봐. 지금 뭐였어? 당사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촉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 요거 해서 지금, 이제 뭐 한다고, 이거 하겠지. 무슨 규정에 의한 거? 법률 규정에 의한 거. 쉬어야 되겠지? 느낌이 왔잖아, 지금. 맞죠? 쉬어야 되겠지. 좀 쉬었다가 합시다. 됐죠? 10분 쉽니다.